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다시 보는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정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우선 모여가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서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그 못지않게 이러다가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아예 딴 세상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고 또 그 강대국의 무소불위의 힘으로 마구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무역 없어지고 완전히 만인의 투쟁으로 가는,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그런 어떤 절대주의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자, 이러다가 세상이 변할 수 있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뉴욕에서 경제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주목을 끄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면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학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의 정신으로 세계가 다시 한번 이 경제 문제에 관한 국제 협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각국에서 아담 스미스 연구 또 논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토론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 스미스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트럼프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그런 경제학의 사상적 조류 속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지속 가능한 것인가? 또 세상을 과연 바꿀 수 있는가? 이런 대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 스미스, 경제학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웬만한 우리 구독자님들은 너무나 잘 알죠?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쓴 분입니다.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 자유무역을 옹호한 분입니다. 특히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절대주의, 중상주의, 중농주의 시대였거든요. 수출을 좀 더 많이 하면 된다. 우리가 남한테 수출을 좀 더 하자. 그리고 무역 적자 보는 거 있을 수 없다. 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와 상당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철학적 사고는 250년 전, 300년 전 절대주의 시대, 식민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담 스미스는 그 식민시대는 결국은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이 절대주의, 중농주의보다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랫동안 시장에서 자유무역과 절대주의가 경쟁을 하면 자유주의가 이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절대주의에서 자유주의로의 진전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역사의 필연이다 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아담 스미스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러시아, 특히 중국 같은 데서도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무역 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금 미국과 관세 전쟁을 하는 이 와중에 베트남 등 동남아를 순방하면서 우리 중국이야말로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나라다. 트럼프의 절대주의, 식민주의, 중상주의와 우리 대결하기 위해서 자유무역 국가들끼리 서로 힘을 합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당히 지금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많이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어쨌든 경제학의 아버지, 지금 시장 자유경제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적 관점에 본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얘기가
훨씬 더 적확하고 역사의 타당성과 논리적 명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담 스미스는 누구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의 지방이지만은 뭐 과거에는 스코틀랜드 왕국이 따라 있었고 지금은 영국으로 통합이 됐죠. 자, 이 스코틀랜드가요, 사실상 영국 산업혁명의 발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정상들이 이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라는 데서 G7, G20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좀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글래스고가 갖는 역사적 의미, 이것은 자유무역의 상징. 사실 글래스고에부터 무역이 시작됐고 그 전기기관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글래스고 주변에서 태어났던 아담 스미스는 1700년대 초반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생일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본인이 밝힌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1723년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 1723년 이전에 뭐 모르긴 해도 1710년대 정도 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아담 스미스는 유복자입니다. 유복자라는 게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잉태될 때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담 스미스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정을 잘 모르고 살았다. 대신에 이제 어머니 머그렛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머그렛 스미스. 이분이 집중적으로 키웠다. 그리고 오히려 남자라면 마가릿 스미스라는 어머니의 남동생, 삼촌하고 관계가 좋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자,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아버지면 경제학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글쎄요, 뭐 그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담 스미스가 아버지라면 어머니는 아담 스미스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학의 어머니는 없는 것이죠. 왜 결혼하지 않았느냐? 홀로 독신을 살았는데 특히 어머니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평생 살면서 아무런 불편도 없었고, 그러니까 마가릿 스미스 그 어머니와 한평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14살에 이 글래스고 대학,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글래스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자, 거기서 전공은 윤리 철학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의 본성이 뭐냐? 이런 것을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모든 학문은 철학에서부터 시작했고, 철학에서 과학이 나왔고, 또 거기서 경제학이 나왔고, 심리학, 사회학, 법학이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40년에 옥스포드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런던에 있지 않습니까? 옥스포드, 캠브리지, 영국의 최고 명문이죠. 자, 거기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윤리 철학을 공부했죠. 근데 이 시절에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을 만납니다. 데이비드 휴미라는 분인데요. 이 윤리 철학의 세계적인 대가, 지금도 역사책에 올라와 있는 데이비드 휴과 교제를 하면서 철학적 지평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원래는 데이비드 휴메의 친구가 아니었는데요. 데이비드 휴메의 친구하고 동문수학을 했는데 그 친구로부터 데이비드 휴를 소개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아담 스미스가 데이비드 휴하고 훨씬 더 가까이 됐죠. 그래서 1751년에 이 글래스고 대학의 논리학 강좌에 그 첫 강의를 하고 그 이듬해 1752년에 이제 도덕 철학 교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가 된 지 한 8년 후인 1759년에 그 유명한 도덕 감정론이라는 걸 씁니다. 인간의 본성은 뭐냐?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선의가
결국은 세상을 다 함께 좋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것이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의 핵심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왜 도덕 감정론이 중요하냐면 철학적으로도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이었고, 또 이게 나중에 경제학 국부론에 앞서서 나오는데요. 흔히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가지고 눈도 감정도 없는 아주 사악한 철학이다, 오로지 시장만 생각하는 그런 시장주의자들이 아담 스미스대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아담 스미스가 시장을 강조했고 보이지 않는 손 등등을 강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도덕 감정론에 기초하고 있어요. 인간은 선해야 되고 또 선한 본성을 잘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경제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를 몰라도 너무 많이 모른 오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를 마치 우파 경제학, 시장만을 생각한 우파 극우 경제학자의 대명사로 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발상이고요. 아담 스미스야말로 경제에서의 인간성, 그러니까 과학성으로서의 시장 메커니즘을 받아들이되 인간은 선해야 되고 또 선한 길로 가야 된다, 이를테면 독점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독과점의 횡포, 시장 농단. 그러니까 요즘 시장주의자들은 자기가 독과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니 시장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아담 스미스를 보라고. 그런데 아담 스미스 그건 나쁜 거라고 그랬습니다. 시장이 작동하려면 독점이 없어져야 되고 사람이 각자가 도덕 감정론에 가서 선한, 하늘이 인간을 창조할 때처럼 선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썩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에요, 유럽의 그 돈 많은 귀족 집안에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대학 교수를 한 명 붙여서 모든 것을 다 해줬으니까 몇 년 동안 내 아들 데리고 전 세계를 좀 여행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대학 교수와 같이 가면 계속 배울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여행을 해도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해. 피사의 사탑 지나가면서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돌덩이 하나가 기울어져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교수가 달라붙어 있으면 역사적 의미, 그러면 훨씬 더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를 무려 3년간 고용하고 자기 아들을 가르쳐달라 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자, 당신만 하더라도 돈 없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잘 못 나가봐요. 이 여행을 다니면서 3년 동안 유럽을 쭉 주유한 것이죠. 거기서 경제학의 자유무역의 힌트를 얻는 겁니다. 아, 이게 자유무역을 해야 세상이 더 좋아지겠구나. 특히 프랑스에서, 프랑스가 다시 절대주의 왕정, 지미 국가다, 뭐 이런 시절이었는데, 거기서 절대주의의 단점과 자유무역의 강점,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가 상당히 강대국이었어요. 특히 지금도 명품들 프랑스가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아르메스라든지 뭐 루비똥 같은 거, 이런 게 만들어지는 이유, 그것이 비결이 바로 자유무역에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갈파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써낸 책이 바로 국부론입니다. 국부론. 국부론은 나라가 부자가 되는 방법. 우리 개인이 부자가 아니고요, 국가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그것이 1776년에 썼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인 테마가 자유무역을 하면 돈 많은 나라, 힘센 나라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약한 자도 이루어진다. 이 아담 스미스는 이런 비유를 하나 합니다. 저 북극에 있는 지방에서 와인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와인을 온실에서 재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중해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는 포도밭이 지천으로 널려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와서 자기들이 와인을 먹고, 그리고 자기들이 북극에서 곰 껍데기로
외투를 만들어가 이탈리아에 팔면 된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하면 두 나라가 다 이득이 된다. 이제 이게 유명한 비교 우위설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왜 이득이 되는가 하는 논리적, 이것도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은 아담 스미스는 이득이 된다. 그 다음에 서로 국가 간에 좀 불균형이 있더라도 전 세계가 다 무역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균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거, 우리 지금 다른 나라하고 무역에서 무역 적자 봤잖아. 그거 물어내 하고 관세 폭탄을 터뜨리는 거.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나라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결국은 피해를 준다. 자, 그리고 이 지금 트럼프와 같은 관세 폭탄을 시도한 그런 역대 대통령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유럽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그러나 결국은 자유무역의 그 우수성, 시장의 우수성 앞에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분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역사에 역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자유무역으로 선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 중에요. 우리가 저녁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죽간 주인의 자선 때문이 아니다. 푸죽간 주인이 자기 돈 벌려고 고기를 잡아서 팔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푸죽간 주인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요. 자, 그 푸죽간 주인한테 고기를 산 사람, 돈을 줬잖아요. 그 푸죽간 주인한테 자선을 베풀어서 너 돈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내일 쌀 사 먹게 라고 자선을 베풀어 준 거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서로가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무역의 정신이거든요. 이 대목에서 이제 오해가 생겨서, 이 아담 스미스는 자선의 마음을 없앴다. 아닙니다. 자선의 마음을 없앤 게 아니라 그것이 가치 중립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시장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은 그 푸죽간 주인이 자기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그 고기를다가 물을 집어넣는다든지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퇴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공정거래법, 공정거래, 그러니까 시장 실패에 대해서 정부나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막아야 된다는 그 정신도 역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와 있다. 자,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시간은 걸리고 역사에 역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트럼프와 아담 스미스의 경제 철학이 어떻게 충돌을 하고 앞으로 누가 승자가 될지 우리 함께 지켜보시죠. 변동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김대호 박사TV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